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해 쉬운 K주식 오늘의 관심주입니다. 2025년 7월 14일 장 마감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좀 이야기가 많았던 종목들이 있죠. 오늘은 특히 텔콘 알프 제약, 스맥, 이녹스, 그리고 오브젠, 이 네 곳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왜 오르고 또 왜 내렸는지, 그 배경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분석 전에 안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다루는 내용은 2025년 7월 14일 기준 데이터로 만든 거고요. 아무래도 데이터 오류 가능성이나 또 검증되지 않은 방법론이 사용됐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절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는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텔콘 알프 제약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 거의 뉴스 헤드라인급 몇 트죠? 540억 원. 이 규모의 미국 공급 계약 연장 소식이 나오면서 바로 상한가. 하루에 오를 수 있는 최대치까지 그냥 바로 간 거잖아요. 이게 최근 매출액의 180%? 와, 정말 엄청난데요? 네, 규모가 상당하죠. 그 텔콘 알프제약은 원래 통신 장비 부품, 그러니까 RF 부품 사업하고 제약 바이오 사업을 같이 하는 곳이거든요. 이번 계약은 그중에서도 제약 부문이에요. PGLG라고 이게 장질환 치료제 원료인데 이걸 공급하는 거고요. 특히 이게 그냥 단기 계약이 아니라 2030년까지 쭉 이어지는 장기 계약이라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매출 안정성에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장기 계약이면 진짜 안정적이겠네요. 네, 그렇죠. 다만 그 재무 상세를 좀 보면요. 부채 비율 자체는 낮아요. 안정적인 편인데 최근까지 영업 적자가 계속 이어졌다는 점, 이건 좀 같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계약이 정말 이익으로 연결돼서 흑자 전환의 발판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자체는 엄청난 호재지만 이게 실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스맥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16% 넘게 올랐어요. 이것도 꽤 강한 상승인데 세종텔레콤의 5G 특허망 사업 인수가 완료되었다. 이 소식이 가장 컸다고요. 5G 특허망이면 그 특정 기업이나 장소에 맞춤형으로 까는 5G 네트워크 맞죠? 네, 맞습니다. 스맥은 원래 주력 사업이 산업용 자동화 설비 쪽이에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나 로봇 시스템, 이런 분야에 강점이 있는 회사죠. 이번에 5G 특허망 사업을 인수한 건 아마도 기존의 그 스마트 팩토리 사업하고 연결해서 뭔가 시너지를 내보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HD현대중공업 스마트 조선소 같은 실제 구축 사례도 있고요. 자체 통신망 위에서 공장 자동화를 더 효율적으로 돌리겠다,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기존 사업이랑 연결해서 시너지를 낸다. 흥미로운데요? 네, 재무 상태를 보면 영업이익률을 한 11% 정도 되거든요. 괜찮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사업을 인수했으니까 이걸 통합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비용이 좀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는 기대되지만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 이걸 잘 관리하는 게 관건이겠네요. 자, 세 번째 종목 이녹스입니다. 오늘 13% 이상 상승. 이것도 강했네요. 근데 이건 좀 다른 이유라고요?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는 상법 개정안, 여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요? 네,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이녹스는 좀 구조가 다른데요. 직접 사업을 하기보다는 자회사들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지주회사 형태입니다. IT 소재라든지 아니면 요즘 핫한 2차전지 음극재 원소재 같은 사업들을 자회사들이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그룹 전체의 어떤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정책 변화, 이런 이슈에 주가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주회사라서 그렇군요. 네, 사업적으로 보면 특히 2차전지 소재 쪽, 이 부분의 성장 가능성이 좀 주목받고 있고요. 재무적으로도 보면 부채 비율이 낮고 영업이익률도 꽤 높은 편이라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회사 중에 알톤 스포츠라고 자전거 사업을 하는 곳이 있는데 이쪽은 성장성이 좀 한계가 있지 않냐, 이런 평가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책 기대감도 있고 2차 전지 소재 쪽 성장성도 봐야 하고 또 자회사별 상황도 체크해야겠네요. 복합적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브젠입니다. 앞선 세 종목하고는 분위기가 완전 달랐어요. 오늘은 7% 넘게 하락하면서 좀 부진했는데요.
네, 오브제는 좀 핫도그가 컸죠. 이 회사는 인공지능 AI 기반으로 고객관계 관리, 우리가 흔히 CRM이라고 부르는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뭐 금융회사나 통신사 같은 다양한 기업 고객들한테 맞춤형 마케팅 솔루션 같은 걸 제공하죠. AI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으니까 수혜를 볼 가능성, 이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가장 큰 약점은 역시 실적이죠. 상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이게 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기술력이나 성장성은 있는데 수익성이 아직. 그렇죠. 기술 성장성하고 실제 수익성 개선,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빨리 찾아야 하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부채 비율이 낮다는 건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이고요. 네, 기술 성장성과 수익성 개선의 균형. 이게 오브젠의 핵심 과제겠군요. 오늘 이렇게 네 종목을 쭉 훑어보니까 와, 정말 각기 다른 이유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네요. 대규모 계약 연장이라는 호재, 텔콘 RF제약, 또 신사업 인수 스맥,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 이녹스, 그리고 실적 개선이라는 과제 오브젠까지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 것처럼 지금 시장은 뭐 전체적인 흐름도 중요하지만 개별 기업이 가진 뉴스나 이슈 하나하나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 어떤 테마가 유행한다더라 이런 것만 보고 따라가기보다는 발표된 소식이 정말로 그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건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재무적으로는 좀 튼튼한 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 꼭 필요하겠네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오늘 저희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